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후순위 임차권자였는데 이자가 선순위로 당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어떨 때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대입변제 또는 어떠한 사유로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되면서 내 권리가 그 순위 상승을 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죠. 96년 2월 9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98년 8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결정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결정, 대법원에서도 결정을 합니다. 이 사건은 그 집행 사건, 즉 소송이 아닌 신청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즉시 항고 또는 재항고 절차에 의해서 최종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담보권 실행, 즉 저당권자 등이 그 저당권에 대한 실행, 경매 신청했다는 거겠죠. 이때 부동산 입찰 절차가 진행되겠죠. 이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당요권, 즉 전입과 주택 인도를 말한 것이겠죠. 이 당요권을 갖춘 임차권보다 더 앞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있는 경우, 이때는 이 선순위 저당권이 돈과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매각으로 소멸 기준 권리가 되어서 이 선순위 저당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된 다른 권리도 전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임차권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보장을 위해서 그 대항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매각 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했답니다. 이때는 후순위 있던 이 임차권이 담보가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다, 이런 취지로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일반적인 매매 또는 상속, 증여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매, 공매에서는 내 대항력이 선순위가 아니면 소멸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내 대항력은 깨어집니다. 제3자한테 주장 못하죠. 이렇게 판례의 취지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좀 힘들 거니까 관련된 내용을 예시로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대입변제일 수도 있고 대입변제가 아닌 다른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시간적 순서를 보겠습니다. 시간적 순서가 첫 번째, 2017년 1월 1일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2017년 1월 5일 임차권이 있습니다. 전입을 마치고 주택을 인도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았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대항력은 1월 6일 날 발생하게 되죠. 세 번째, 2017년 5월 1일 또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네 번째, 2017년 5월 30일 이미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자인 상경매가 신청했네요. 이때에 가장 빠른 근저당이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권리이죠. 그래서 이 권리 이후로 모두 소멸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멸 기준 권리도 소멸이 되는 것이죠. 이 모두 없어지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임차권의 대항력, 1월 6일 날 발생된 대항력은 소멸 기준 권리보다 뒤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 대항력은 일반적인 매매, 증여 또는 상속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매, 공매에서는 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앞서는 소멸 기준 권리로 인해서 내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대입변제든 또는 임의로 변제했든 어떤 사유에서든 이 첫 번째 권리인 소멸 기준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시간적 순서가 두 번째에 있던 임차권이 이 권리의 소멸로 인해서 이렇게 2에서 1로 순위 승진한 것이죠. 내 임차권보다 빠른 권리가 이제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멸기준권리는 임차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상의 가장 빠른 2017년 5월 1일 근저당이 된 것이죠. 결국 내 임차권은 소멸기준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선택적으로 배당력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소유권을 받은 자에게 내 권리를 승계, 즉 계속 주장할 수 있겠죠. 이때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죠.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권자가 전부 돈을 배당받으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고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다, 또는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전액 인수하게 됐다, 이때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결국 이 판례의 취지는 기존에 있던 선순위 저당권이 어떠한 사유로 말소됐을 경우에 대항력이 없던 임차인의 지위가 대항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을 말한 것이고, 이때에 입찰자 입장에서 대응 방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각으로 소멸해야 되는 임차권이 이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할 경우, 이때에 매수인의 구제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매각 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그 납부하기 전이 매각 허가 결정 전, 낙찰 받으면 일주일 이후에 매각 허브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데 순위 변경으로 인해서 내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인수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합니다. 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할 것이고, 이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부터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취해야 될 부분, 매각 허가 결정을 했다면 그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이렇게 취소 결정이 나면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그런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각 대금을 납부했다고 할 때, 이때는 배당 기일이 지정되기 전이라면 매각에 따른 허가 결정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납부한 매각 대금을 반환해 주라, 이런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련된 결정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내가 배당금을 납부하고 그 배당금으로 다 분배를 했다, 즉 배당을 종결했다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 근거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계약 해제를 하고 그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채무자가 돈이 없는 경우, 이때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경매 그 목적물에 흠결이 있음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채무자나 이를 알고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배당 종결을 하게 되면은 그 배당받은 자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자마자 다 쓰고 말겠죠. 또는 숨기겠죠. 이제 소송을 하더라도 그 실익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입찰을 한 물건이 매각으로 소멸해야 되는 임차권이 선순위 저당권 등의 말소로 인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생겼을 경우, 이때는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 결정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98년 8월 24일 대법원 결정사항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담보금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 절차 진행. 이때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서 이 후순위 임차권 이 권리는 소멸되겠죠. 즉 대항력 상실. 그런데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했다. 그렇다면 기존에 상실되는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때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다. 따라서 후순위 임차권은 대항력 소멸한다. 이렇게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임차권은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이때 입찰을 한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낙찰자는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에 경락 불허가 신청 등, 즉 매각 불허가 신청 등에 대한 법률을 유추 적용해서 낙찰, 즉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혹시 임차권이 후순위였는데 그 선순위 저당권자가 금액이 소액이다, 또는 매각 잔금 지급을 하게 되면은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해관계인, 즉 저당권자, 경매 신청인 등이 제출한 채권 계산서 내역을 한번 열람해 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겠죠.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번쯤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에서 관련된 판례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선순위 저당권이 어떠한 사유로 말소될 경우에 기존에 대항력 없던 입차인이 그 대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그때의 매수인이 취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